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 자체는 9시부터 할 거예요. 9시부터 할 거라 1분 남았습니다. 5월이네요. 공부 시작하실 때, 올해 공부 시작하실 때 5월 달이 되면 내가 이 정도 공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기대하셨던 사항들의 비슷한 그 과정에 와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러신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5월 달이면 대략 사실 6월이 지나야 반절 정도 지난 부분이긴 하지만 절반에 가까워 오는 시점이라 뭔가 대단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엄청난 도약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나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고 항상 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하고 있는 공부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뭘 더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수 있는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부터 문제풀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과 정말 많은 수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1년 전체 강의 커리큘럼 중에서 5, 6월 강의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문제 수만 놓고 보면 5, 6월 강의가 가장 많은 수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7, 8월은 문제 수는 좀 적지만 5, 6월보다 조금 적지만 좀 더 실전 같은 느낌의 문제를 푸신다고 하면 5, 6월은 문제 수만 놓고 보면 정말 단연 가장 많은, 왜냐하면 객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난 수의 문제를 다루게 되시면서 공부했었던 이론들이 제 자리를 잡아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공부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듣기는 하실 텐데 대신에 수업 중에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확인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암기도 어느 정도 같이 좀 하자. 찍어서 보자. 내가 복습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수업 중간에 최대한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많이 확인하자라는 마음으로 봐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으세요. 이거를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나와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인강으로 강의 듣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좀 더 편해서 들으시는 경우들이죠. 근데 특히 문제풀이는 초반에 방향 잡을 때 같이 가면 편한 부분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혼자 헤매고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문제풀이라고 해서 겁내시는 경우들 많은데 실제로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는 건 7, 8월부터 7, 8월부터가 실전 연습이라 좀 더 많이 어려울 거고 5, 6월 같은 경우에는 푸시다 보면 확실히 편하게 좀 익숙해지는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구나 라고 느끼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강인데 분위기가 약간 처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날씨도 사실 좋지가 않고 우리 1월 강의도 1, 2월 강의도 1월 1일 날 개강을 했죠. 새해 첫날부터 막 차 아무데도 안 다니는데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셨는데 아마 오늘도 나오시면서 이렇게 차가 많이 없지. 그래서 그쵸 이렇게 진짜 휴일은 아니지만 대체 휴일이라서 상대적으로 널널하게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개강하고 또 이렇게 남들 안 다닐 때 이렇게 학원 나오고 하면 다니기 편해서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전철이나 버스 타실 때 엄청 널널한데 이런 기분으로 타시면 또 되게 산뜻하게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5, 6월 강의 멋지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수업 자료부터 같이 체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강 직영상 선생님들은 스터디 신청서 받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직강 직영상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원하시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1, 2, 3, 4월에도 계속 스터디 구성해 드렸죠. 그래서 그 스터디가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나는 뭐 이번 달에는 스터디를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하지만 안 내셔도 되고 필요하신 경우에 작성을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구성을 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이고, 그리고 스터디 진행하는 방식이나 공부 진행하는 방식은 또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터디, 강의 들으면서 하는 스터디는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이라서 강의를 들으면 저희가 수업에서 복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걸어놨어요. 많이 걸어놔서 매 시간 형성평가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인출하시라고 익히 빈칸 자료도 계속 드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공부가 편하신 경우에는 스터디는 절대로 억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들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안 맞는데 스터디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또 난 같이 하는 게 정말 좋더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스터디 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 그 강제성이 없고 하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스터디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내가 스터디하면 남들한테 그 피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스터디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다음에 또 약하면 약한 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받으신 자료 중 연간 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오늘 수업, 저희 5, 6월 수업 안내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안내할 때 이거 가지고 확인을 할 거고요. 진단평가 문제 있죠? 우리 이전 수업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오늘 진단평가가 있는 걸 알고 오셨을 것이고, 아니신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강의 안내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아마 알고는 계셨을 텐데요. 오늘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죠. 그래서 1월부터 우리 4월까지 공부했었던 사항들을 가볍게 확인해 보고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 익히 빈칸 인출 자료가 나갔죠. 자, 요게 보시면 1월 달부터 쭉 이어지는 자료인데 1, 2월 달 수업 들으실 때는 완전 빈칸이 나갔죠. 그냥 생 빈칸이 나갔고 3, 4월 달에는 조금 비워져 있는 자료가 나갔습니다. 뭐라고? 조금이라고? 그게 조금이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5, 6월 달에는 좀 더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 설명이 있고 이름을 물어보는 자료가 좀 더 많았다면 이번에는 비워져 있는 자료들, 설명을 채워야 하는 자료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 4, 5, 6 그때 기준으로 인출되기를 바라는 수준의 빈칸 자료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맞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히 빈칸 인출 자료 활용하는 방법은 보통 개인 공부하실 때 세부사항 인출하는 용도로 쓰셔도 좋고, 그다음에 단권화나 스스로 서브노트 만들 때 여기에다 만드셔도 괜찮아요. 여기다 만드시고 추가해서 정리하셔도 괜찮다. 근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빈칸이 있으면 우리가 채우고 싶죠. 채우고 싶어서 여기를 막 예쁘게 채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다시 볼 게 아니면 예쁘게 채우실 필요 없고요. 인출 용도라 그러면 진짜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빈칸을 보면서 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떠올려보고 안 되면 체크 해놓고 해당하는 부분 복습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는 용도로만 쓰셔도 되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빈칸이 있으니까 부담스럽네. 이게 나한테 쌓여있는 자료네.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기면서 보시는 용도로도 충분합니다. 중간에 양식이 깨진 부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쁘지 않게 들어간 자료가 있네요. 그 정도? 오늘 나간 자료는 그 정도인데 우리가 정규로 나가는 자료가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첫 주차에 못 드려요. 첫 주차에 못 드리고 2주차부터 드리는 자료가 있어요. 그 2주차부터 드리는 자료는 저희가 1주차, 그러니까 그 전 주차에 보면 기출문제를 쭉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확인을 하고 나면 객관식 기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은 키워드들이 나오고, 논술 기출, 그 다음에 5급 2차도 보고 나면 우리 교재에서 확인했었던 사항들이긴 한데 정리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표로 정리해서 드려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우리 문제집에 있는 걸 그냥 넘기면서 보셔도 괜찮기는 한데 그렇게도 잘 하시긴 할 텐데 높아심에 따로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는 한두 장짜리 얇은 자료를 드린단 말이에요. 매주차 드린단 말이에요. 정리된 걸. 그러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복습하시고 확인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때 보실 수 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많으면 한 세 페이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들고 다니면서 보시라고 한두 페이지 안에 끝내서 드립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자료가 정기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형성평가도 보겠죠?
첫 번째 시간에 형성평가도 보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진단평가 좀 이따가 볼 거란 말이에요. 보고 나면 풀이를 오늘 바로 해요. 그리고 채점도 바로 할 거예요. 근데 풀이 자료는 내일 드려요. 형성평가는 제가 풀이 자료 안 드립니다. 항상 안 드리는데 진단평가는 풀이 자료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항상 다음 시간에. 그래서 7, 8월 달에도 진단평가를 보는데, 그러면 첫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진단평가 풀이 자료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해설할 때 너무 받아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 자세히 설명된 자료 다 드릴 거니까 맞다 틀렸다만 체크하시고 애매한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고, 답안 자체는 내일 그냥 풀이 자료로 다 한 세트로 보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료 다 확인했고요. 그러면 시작하면서 우리 강의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들 후닥닥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간 계획서 있는 부분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내 자료니까 넘겨보시면 이 페이지에 5, 6월 세 번째 항목이죠. 기출 사례 연습반이라고 하는 저희 5, 6월 수업 안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5, 6월 강의의 성격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연습하고 확인하는 성격이 강한 반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논술 기출이에요. 임용 논술에서 출제됐던 부분들, 저희가 벌써 꽤 문제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고, 아직까지도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얼마 전에도 그 질문 받았는데 기출 봐야 되냐고, 논술 기출은 제출제 안 되니까 빼고 보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극초반부, 우리 논술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 극초반부 한 2, 3년 정도는 그런 말이 통용이 됐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다.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 논술 기출로만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기출이 꽤 중요한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중등, 초등 해서 객관식 기출 문제 방향성도 의미가 있습니다. 출제하는 형식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주 물어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는 영역들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거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들을 문제를 통해서 자주 보시게 되면 약간 자연스럽게 붙어요. 그래서 쌤들이 그 공부하실 때 말씀하시는 표현들 중에 눈에 바르듯이 공부한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 번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이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느낌을 5, 6월 객관식 기출을 보실 때 가장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몇 개 보다 보면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지,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 뉘앙스가 정확히 이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요 연습이 잘 되시면 우리 작년 그 교육과정 영역 출제됐었던 잠재적 교육과정 찾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이즈너로 찾거나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가시거나 하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통해서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5급 2차 시험, 우리 행정고시라고 하는 5급 그 행정사무관 선발시험 2차 시험에서 교육직 뽑을 때 교육학 서술형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기출 중에서는 우리 시험이랑 형태가 가장 비슷해요. 가장 비슷하고 가장 트렌디해요. 가장 그 시점에 인기 있고 관심 있는 주제들을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의 기출들을 영역별로 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이론을 문제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게 되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론들이 이런 맥락에서 실제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를 보시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론 정리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문제풀이를 할 수준이 되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를 풀어야 정리가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강의 진행하는 포인트는 문제를 풉니다. 같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뭐 예습이나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형성평가는 똑같습니다. 매 강의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첫 번째 시간에는 형성평가 진도가 얼마가 나갔는지 간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4번으로 늘었습니다.
재밌죠. 즐거워. 우리 1, 2, 3, 4 이론 강의를 할 때는 2번 봤거든요. 2번 봐서 2주차부터 모의고사를 봤죠. 근데 4번을 보려면 2주차부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시다시피 내일부터 봅니다. 내일부터 모의고사를 봐서 제가 주말에 쌤들 문자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문자 보내신 분이 몇 분 없었어요. 주제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5월부터는 괜찮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내일 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쌤이 있으셔가지고 내일 본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난번에. 그래서 내일 봅니다. 그래서 주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중에서 개별 첨삭을 2번 한다. 이거는 직강, 인강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하고 세 번째, 그래서 1회차, 3회차 모의고사 개별 첨삭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개인 상담, 요거는 직강 기준으로, 직강 직영상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 교재는 가끔 교재가 없이 수업을 들을 수는 없느냐라는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죠. 문제집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게 주 교재입니다. 주 교재고, 부교재는 저희 이썸 요약 노트 있죠. 이거. 요게 부교재인데 문제 풀다가 필요할 때 자, 이썸 기준으로 몇 페이지 어떤 자료를 같이 볼게요 라는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원래 가지고 계시던 우리 기본서 기준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디 있는지 위치 아시면 거기 거 같이 보셔도 상관없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정리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면 그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익히 같은 경우에는 인출 자료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빈칸 채워져 있는 부분들 궁금하다, 또는 그 채워져 있는 자료 가지고 계속 암기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익히 교재에 편하신 방향대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의 구조는 이러하고 주요 강의 일정 말씀드리면 모의고사가 총 4번이다. 그래서 1주, 3주, 5주, 7주 차에 해서 홀수차 그 차시에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번 진행이 되고 그 중에서 1회차, 즉 내일 보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3회차 모의고사는 개별 첨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는데, 우리 직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제출이 강제적이기 때문에 그냥 제출을 하시는데, 우리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 헷갈리셔가지고 1회차 때는 덜한데 3회차 때 그 제출하실 때 2회차 모의고사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첨삭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꼭 해당하는 회차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 강의 형성평가 시행한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에서 연간계획서 부분들, 우리 지금 바로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6페이지예요. 5페이지에서 주요 강의 일정, 자료 부분 안내 있었고요. 자, 6페이지 5, 6월 공부 방법입니다. 이론 공부할 때는 그냥 이론 수업 듣고 교재 읽고 외울 거 외우고 인출하는 거 인출하고 이런 느낌으로 개인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럽지만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을 좀 덜 하시는데,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고민스럽습니다. 뭐 어디를 봐야 되는 거지?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되나? 아니면 문제 나왔던 그 이론 부분들을 다시 다 찾아가지고 거기를 다 새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 방향이나 깊이를 잡으시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게 되면, 자, 복습을 하실 때 복습 오늘부터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당일에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일날 바로 복습을 한다. 그리고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론 수업 들을 때 복습에 걸렸던 시간과 좀 차이가 있어요. 적게 걸려요. 볼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교육학 공부 시간이 크게 절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이론을 확인하는 시간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습을 하실 때 진도 나간 논술 문제, 서술형 문제, 객관식 문제 복습을 어떻게 할까? 문제와 보기, 그다음에 관련 주요 이론 키워드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키워드입니다. 문제에서 언급된 뭔가를 찾게 해주는 키워드나 제시문에서 정확하다고 언급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확인을 하고, 암기 가능한 사항 또는 암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이나 그 다음에 논술 제시문 사례에서도 의미 있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다. 근데 그걸 따로 정리를 해서 원래 보시는 건데 그 정리를 하시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한 주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 주차에 정리된 키워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 안 하셔도 되니까 보시고 개인 공부하시고 다음 주차에 드리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하는 용도로 그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객관식 문제를 보실 때 객관식 문제는 봐야 되나 싶으신데 보기나 제시문 내용들 중에서 올바른 서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거가 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 논술 시험이나 서술형 문항은 키워드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파트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방향, 출제 방향이나 물어보는 방향, 관심 있는 영역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확인을 해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도 나간 부분 복습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객관식에서 이거 외우세요, 저거 외우세요, 이거 키워드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키워드를 봐두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돼요.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활용되는 장면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암기가 더 잘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복습하는 시간은 수업 우리가 4시간 정도 진행을 하잖아요. 쉬는 시간 빼고 하면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고 보면 많이 줄어요. 빨리 하시는 분들은 2시간 안에도 끝내요. 빨리 하시면. 1~2시간 안에 끝내고 전공하시거나 또는 개인 공부, 진도 나가는 부분들 관리해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도 나간 부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강의 진도와 병행해도 괜찮다. 강의 진도와 병행하면 5, 6월 달 중에 1회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돌리는 겁니다. 근데 1월 달부터 공부를 진행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목표는 1.5회독이 되면 좋겠다. 1.5회독. 그래서 한 번 반을 본다. 근데 전체 영역을 한 번 돌리고, 그럼 저희 수업 진도 나가는 것보다 약간 빠르게 나가야 되겠죠. 약간 빠른 느낌으로 개인 진도를 돌리고 암기 인출을 돌리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0.5회독으로 들어가는 건 반절 정도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보통 중요 영역을 한 번 더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럼 말이 1.5회독이지 2회독이에요. 사실은 그 전체 진도의 80~90%가 중요 영역인데 한 번 더 보세요라고 하면 얼핏 들으면 1.5회독인 것 같아 라고 속을 수가 있는데 1.5회독이 아닙니다. 2회독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걸 다 보는 건 어려워서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과정, 평가, 심리, 교수 이론 공학, 행정 5가지 영역이 있으면 그 중에 2개 정도는 반드시 본다. 추가적으로 본다. 근데 안 빠지고 나오는 영역이 있죠. 과정, 행정. 요 2가지 영역을 한 번 더 보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가능성 자체. 그래서 1.5회독을 할 때 전체 한 번 돌린다. 근데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볼 수 있다면 교육과정 영역을 한 번 더 본다. 추가적으로 행정 부분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좀 여력이 있는데 더 힘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평가. 왜냐하면 양이 적으니까 평가까지 덧붙여서 보실 수 있으면 자, 초수 1월 달부터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공부 양의 최대한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이 이때 누적 복습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1.5회독을 진행하신다면 누적 복습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정도 속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서 너무 부담을 가지진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재수 이상인 쌤들은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진도를 나가시긴 하겠지만 5, 6월 달 되는 시점부터는 1.5회독은 당연히 나가셔야 되고 2회독에 가깝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좀 지겨워요. 지루할 수 있어요. 공부 자체가. 지루할 수 있어서 조금 속도를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주요 이론, 행정, 과정, 평가 영역은 2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라는 건 암기 인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외우면서 정리해 두셨던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거 암기 인출을 개인 진도에 따라서 이 정도 속도로 나가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스터디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복습 확인하는 거, 진도 나간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 이 복습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게다가 어머나 너무 묻었네. 개인 복습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개인 이론 진도 나가는 게 스터디에서 함께 진행을 하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느슨해지기 좋으니까. 너무 느슨해지기 좋은데 우리 스터디에서 다음 주까지는 뭐 이번 주 안에 여기까지 봐옵시다. 그래서 확인합시다. 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인 공부하시는 이론 진도 부분 체크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성평가 형태 문제를 제작해서 우리 1, 2, 3, 4월 달에 추천해 드렸던 것처럼 문제 만들어 와서 풀어봐요 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충분히 괜찮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스터디를 진행을 하셔서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됐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서로 상처받지 않는 사이다. 틀렸다고 지적해도 일기장에다가 이름을 쓰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라포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제 만들지 않고 바로 구두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구두 인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만드는 시간이나 답변을 쓰는 시간들을 줄일 수가 있어서 구두 인출 좋습니다. 그래서 두 명 짝지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요약 노트를 가지고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하는 사람 책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내 책을 가지고 물어보지 말고 대답하는 사람 책을 가지고 물어보면서 대답이 안 되면 바로 거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쵸. 갑자기 또 너무 그래서 내 걸로 하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상대 책으로 체크해주고, 실제로 여기 몰랐던 부분이야. 그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맞았다 틀렸다도 할 거 없고, 서로 약속을 해서 그 부분 연필로 체크를 해줄게. 그 표시를 뭐 세모로 할게, 하트로 할게, X로 할게,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다시 볼 때 되게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서로 상대 책으로 돌아가면서 물어봐서 확인해주면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스터디 같은 경우에 이때 되면 욕심을 내가지고 뭐 이것저것 더 뭐 문제를 만들어 와서 풀자는 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아직까지는 기출 키워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1, 2, 3, 4월 달에 공부했던 이론들을 정말 제자리에 집어넣는, 이런 맥락에서 쓰는 이론이었구나라고 제대로 이해하는 활동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있는 거 열심히 돌리시면서 받아들이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터디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논술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논술 기출 문제들을 제가 저희 교재에는 제일 앞부분에는 다 모아서 전체 문제들을 다 풀이와 함께 실어놨거든요. 근데 영역별 자료로 넘어가면 쪼개놨어요. 교육과정 기출만 쭉 모아놓고 심리 기출만 쭉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분해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구분해서 정리되어 있는 1개짜리 문제들, 4점짜리 또는 3점짜리 문제들이 있으면 요거는 그 스터디에서 주당 한두 개 정도 실제로 작성하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같이 모여서 어차피 실제로 글 쓰실 때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개요 짜는 시간, 이거 한 단락 개요 짜는 거니까 몇 분 안 걸리죠. 개요를 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단락 쓴다 그러면 한 6분, 7분 안에 쓰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개요 짜고 실제로 쓰는 거 해서 한 9분 정도 시간 잡아서 10분 절대 넘지 않도록 잡아서 같이, 왜냐면 집에서 쓰기 귀찮으니까 같이 쓰고 바로 돌려서 읽고 체크 해주는 걸 같이 진행을 하시면 글쓰기 연습과 논술 기출에 대한 그 대비, 기출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활동들 상당히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개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이따가 예습하는 거 말씀드리긴 할 텐데, 나와 있는 논술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쪼개져 있는 하나짜리, 3, 4점짜리 그 항목 하나하나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씩은 실제로 문장으로 답을 써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예, 그 정도고. 여기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객관식 기출 공부 방법을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없어요. 자료에 없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 저희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객관식 문제들을 보면 이런 형태 문제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같이 보시면 이건 사례입니다. 06학년도 중등 기출인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적절한 걸 물어보는 문제들은 더 쉬워요. 적절한 걸 물어보면 쌤들이 그 적절한 키워드만 딱딱딱 체크해서 봐두면 되는데, 적절하지 않거나 틀린 걸 찾아보라고 하거나 맞는 것만 모아서 체크를 해보라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습하시거나 수업 들을 때 형광펜이나 원하는 펜, 색연필이나 밑줄 그릴 수 있는 펜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결국 요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평생교육의 중요성, 사회적 배경, 이 중요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사회적 배경을 확인하는 문제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 경우 보기가 지금 4개가, 선다가 4개가 나와 있으면 하나는 틀린 거고 3개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선다의 키워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져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객관식 문제 풀이 방식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객관식을 볼 때 맥락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 지식의 생성과 소멸 주기가 짧아. 다양한 직업이 등장, 평생 직장 개념 약화. 그러면 요 키워드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서술에 해당하는 키워드들만 형광펜으로 쭉쭉쭉 줄을 그어주게 되면 그게 키워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문제집에다가 바로 형광펜 체크를 해두시면 그것만 쓱쓱쓱 틈날 때 넘겨보셔도 사실 그게 복습이 되는 거고 키워드를 눈에 바르듯이 자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리된 걸 다음 주에 드릴 것이다. 드려서 그것도 보시고 교재 체크해 두신 걸 보시면 좀 편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관식, 가끔 보면 객관식을 굳이 봐야 되나?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객관식이 그 자체로 우리 형태의 시험 형태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결국 강조하는 부분들이 비슷해요. 키워드 정리하는 용도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진단평가 보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말씀드리게 되면 5, 6월 달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할 때는 객관식 문제와 논술 기출과 5급 2차 서술형 기출 요 순서대로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요 볼 때 쌤들이 예습을 해오는 부분이 생겨요. 우리 이론 공부할 때는 예습이 없죠. 예습이 없고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예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몇 페이지까지 봐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드릴 때 그 문제들 중에 논술 기출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논술 기출은 개요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습을 한다는 것의 개념은 개요 작성입니다. 반드시 개요 작성을 하셔야 한다. 오래 걸리진 않겠죠. 짧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주당 1~2개 정도는 마음에 드는 문제 하나를 찾아서 그 문제에 대한 서술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한 단락 쓰는 연습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고 객관식 기출이 있죠. 객관식 기출 같은 경우에는 안 푸셔도 됩니다. 미리 풀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시느냐 하면 넘겨게 읽어만 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바로 답이 떠오르면 쓰는 거예요. 한번 체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문제 답을 해당 페이지 밑에다가 바로 다 실어놨어요. 풀지 말라고. 답이 없으면 풀게 되거든요. 그리고 풀면서 되게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잘 못 풀 거예요, 쌤들이. 이게 우리가 객관식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논술 시험 준비를 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푸시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해지는 문제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 이거 다 못 풀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보는데 불안해지는데 그럴 필요가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일부 문제들 중에서 이거 내가 뭔지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답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네 읽기만 하고 오셔도 괜찮다. 해당 영역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읽어오시는 거 그리고 논술 기출 같은 경우에는 개요 작성을 하자고 했으니까 시간을 다 더하면 보통 복습 시간이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월화 수업을 모두 준비한 복습 시간을 더해보면 2시간을 절대 넘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 범주 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틈날 때마다 조금씩 보시거나 따로 시간 내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틈날 때마다 논술 개요 한 번씩 짜볼까?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짜라고 빈칸도 드리거든요. 우리 지금 교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객관식이란다. 논술 기출이 있는 부분들 우리가 88페이지부터 작년도 논술 기출 쭉 나와 있는데 개요 작성하는 공간을 따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어차피 문제집이고 공부하는 책이니까 겁내지 마시고 연필이나 펜으로 막 쓰세요.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옆에 있는 자료 보면서 생각해서 답 쓰셔도 괜찮으니까 고민해 보면서 개요 작성하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
그리고 맞춤법 부분은 그냥 높아심에서 드린 자료니까 읽어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강의 안내 전반적인 사항들 좀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했고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은 저희가 중간중간에도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시점에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는 많은 선생님들이 제 전화번호를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요겁니다. 요거라서 당장 내일 보는 모의고사 주제 있죠. 궁금하시면 오늘 수업 끝나고 질문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크게 알려드립니다. 이미 주제 받으신 쌤 몇 분 없으시긴 한데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야 너무 크지 않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내일 보는 건 전체 범위거든요. 전체 범위 모의고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주제 안내해 드립니다. 보통 모의고사 보는 전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즈음에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려요. 그 전에 문자 주시면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한 번에 훅 몰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시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첫 번째 시간에 수업 안내를 하고요. 진단평가를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진단평가 풀이를 할 거예요. 세 번째 시간부터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단평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진단평가 문제지를 준비해 주세요. 총 60개입니다. 60개 문제고 1, 2, 3, 4월 달 진도 나갔던 순서대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쌤들마다 시간을 다들 다르게 좀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기억나는 거 먼저 빠르게 인출해서 답 다 써보시고 순차적으로 한번 다시 돌리면서 풀어보시는 정도.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최대한 많이 인출해서 몇 개 정도 맞히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겠다. 자, 지금 35분인데요. 일단 25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
자, 25분 됐는데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10시 10분부터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인출하시고 쉬실 분들은 쉬시고 10분부터 시작할게요.